일단 이 정적분 면적 끼워 넣기가 그냥 지금 계속 몇 년째 수능에 계속 나오고 있는 테마예요. 이거 100% 테마예요. 100%. 그냥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냥 올해 거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작년 거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진짜 뭐 난이도에 대한 끝은 뭐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렵게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일단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이쪽에 대한 이론을 좀 얘기를 하면 되게 쉬워요. 이론은 뭐 별거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면적과 그 다음에 넓이 이 두 개에 대한 비교를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무조건 나와. 면적과 넓이가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같으면 어떻고 다르면 어떠니? 이런 것들이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초는 이렇게 요 A 면적과 B 면적이 같다.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에 가장 쉬운 예로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면적이 같은데 정적분은 이제 양수, 음수가 되니까 지금 이거는 면적과 정적분이 좀 다른 상황이거든.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하는 거 문제에서는 그래서 A와 B의 면적이 같다라고 제시를 하고 이거를 푸는 방법은 알파에서 베타까지 f, x, dx가 0이다를 풀어내는데 이걸 인식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중간에 건너뛴 거예요. 여기 감마라고 하는 데를 중간에 한번 끼워 넣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러니까 알파에서 감마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그 다음에 감마에서 베타까지를 fx를 정적분한 것이 이게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처음이죠. 첫 번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감마끼리 연결이 되면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0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고 이게 두 번째 축약 버전이야.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이게 기본기야. 그래서 때로는 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한 게 계산상의 이득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땐 이게 이득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적에 대한 공식하고 그 다음에 계산에 대한 테크닉을 뭐 계산에 대해서 어쨌든 기술을 좀 씁니다. 뭐 기술에 대해서 살짝만 알려주면 뭐 별거는 없어요. 이것도 기술에 대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까지 0, 1, 2 이렇게 볼까?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2 dx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냥 0인 거 알죠? 0과 1과 2가 되고 완전히 대칭이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면적이 같은 상황이고 정적분하면 0이 되는 거 알잖아? 근데 이 상황에 이게 기분 나쁘게 이게 3 이렇게 딱 들어왔어. 여기 3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요령 있게 계산을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는 여기가 2가 되면은 이제 0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강제로 2로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속에 있는 애를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애는 그냥 계산 하나만 없어지는 거야. 그치? 0으로 없어져. 그럼 남아있는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2까지 x에 x 빼기 1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계산량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대칭성 포함해서 이제 면적이 0이 되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하시면 좀 계산상에서 이득을 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 면적하고 관련된 부분을 F하고 라지 F 차원에서의 이게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만큼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더 부연 설명을 할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3차 함수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면적이 1이고 2고 3이야. 물론 이제 4차 함수를 적분하는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냥 의미상 갑시다. 이걸 F라고 하면은 얘를 적분한 라지 F라고 하는 애는 요 면적만큼 여길 기준으로 면적만큼 1만큼 올라가요. 여기 1만큼. 그 다음에 2만큼 내려오고 2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3만큼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적분을 해서 높이차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요거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실제로 요만큼의 면적은 인테그랄 1의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가 되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라지 f에 대한 표현을 하면 라지 베타 빼기 라지 알파가 되니까 이게 함수값의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에서의 함수값과 요 알파에서의 함수값의 높이차로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면적이 이제 함수값의 높이차로 들어가고 뭐 어쨌든 정적분 자체가 이제 함수값의 높이차로 들어가니까 얘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면은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이제 오늘 배우는 그 정적분 면적 끼워넣기라기보다는 적분의 이제 조금 본질적인 해석이죠. 그쪽하고 좀 관련이 있어. 자, 그래서 뭐 그냥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면적을 중간 면적을 하나를 끼워 넣는 부분도 있고 공식을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다음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면적 끼워 넣기는 설명을 안 해갖고 자, 이런 거랑 이제 면적 끼워 넣기의 제목이 들어간 이유가 그래요. 자, 이게 fx가 있어. 그 다음에 gx가 있어요. 자, 앞에서는 그냥 a, b, 그냥 함수 하나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같다라고 합시다. a하고 b가 면적이 같대요. 사실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a에서 b를 뺀 게 뭐 3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뭐 같다라고 하는 거는 계산하기 그냥 편하기 위한 뭐 그냥 숫자 상태고 뭐 이게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상황은 많아.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교재에 들어간 거 A, B로 들어가 있네. A, B, K. 자, 원래대로면은 A에 대한 면적과 B에 대한 면적을 표현을 하려면 A에서 K까지 이게 F가 위에 있으니까 F에서 GX를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B에 대한 이제 정적분을 값을 면적을 뭐 면적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다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여기는 정적분이라서 K에서 B까지 fx 빼기 gx dx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적분이 여기 윗끝 아래끝이 같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야 뭐 이렇게 정적분을 표현했던 게 A에서 B까지 fx gx가 일단 0이다로 일단 풀어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면적 끼워넣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볼게. 이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자, 이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여기를 면적을 t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t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t를 양쪽에다 집어넣어도 같은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t를 딱 집어넣었을 때 f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t까지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g 입장에서야 이렇게 된 면적이 탄생을 해. 같은 거야. 그치? 같은 거예요. 여기 t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얘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리하냐면 양쪽으로 찢어갖고 a에서 b까지 fx dx가 a에서 b까지 gx dx 이렇게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약간 기하적으로도 두 개가 f하고 g가 섞여 있을 때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f 빼기 g는 요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건데 빼기 함수라고 함수 자체가 빼기로 이제 구조가 나오면은 이런 구조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각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이제 나중에는 hx로 들어가면은 hx라고 하는 애가 뭐 이런 그림이 앞에서 한 것처럼
이런 그림이 다시 그려져서 앞에 한 내용과 결국에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면적을 끼워 넣는 게 문제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상황을 진짜 잘 봐줘야 돼요.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막 이걸 끼워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진짜 때로는 그냥 쌩으로 계산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답이 나올 때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봅시다. 자, 일단 뭐 이게 이제 2001번 한번 볼게요. 2023학년도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야. 내가 이게 이제 너희들 그 과제점 풀어온 거 보니까 이상하게 이걸 조금 막 틀렸더라고.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뭔지 내가 정확히 캐치는 못했는데 자, 이 두 곡선이 있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또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 1번하고 있습니다. A랑 B가 같대요. 이거는 중간에 면적을 끼워 넣으면 오히려 불편하지. 뭐 이렇게 좀 조각이 뭐 예쁘게 나오진 않죠. 자, 그래서 면적이 같으니까 뭐 이런 A하고 B가 같다에 대한 표현으로 0에서 2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함수 x세제곱 빼기 x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요거를 그냥 계산하면은 그냥 제일 빠른 이제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요 계산이 제일 나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수능에서는 그냥 계산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도 그냥 계산이었어.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계산 테크닉이나 면접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 면적을 끼워 넣는 게 9번 한번 살짝만 봅시다. 9번. 계산하기에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3차 함수 이렇게 된 애를 y는 b라고 하는 애랑 p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a, b야. 그 다음에 x는 1 여기다 x는 1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나누어지는 면적이 여기가 S1과 S2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S1이 되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려면 B에서 fx를 뺀 그 다음에 1에서 B까지를 아니지 A까지를 이게 같다라고 놓고 이제 들어가 줘야 되거든. 뭐 그러면 계산이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을 요렇게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상관없어요. 뭐 그냥 편한 데 가시면 돼. 여기 t라고 집어넣으면 조금 더 편해져요. 그래서 얘를 풀어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S1 더하기 T는 이만큼 적분하는 거는 그냥 산수죠. 그 다음에 S2 더하기 T는 사각형 면적이에요. 사각형 면적을 계산하시면 이제 계산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면적을 끼워 넣었을 때 이제 들어가는 효과가 그냥 결론은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겠다. 목적이 들어가면은 돼요. 뭐 8번도 뭐 마찬가지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렇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11번 그림과 같이 곡선 2차 함수가 있고 여기 직선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럼 이거는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괜찮고 면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거를 뭐 이제 따로따로 그러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 양 자체가 많아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11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애를 여기를 미지수로 이제 막 세팅을 해갖고
여기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따로 구해서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계산을 하던지, 계산을 할 때도 여기를 끼워 넣어서 2차 함수 면적으로 하나 구하고 삼각형으로 구하면은 간단해지거든. 아니면 그냥 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를 2차 함수 빼기 mx를 해서 그냥 는 0이다. 면적이 같다고 하니까 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뭐 2차 함수랑 13번 뭐 가볍게 봅시다. 이거 쉬운 문제니까. 자, 이렇게 돼요. 여기 B,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면적이 같대요. 면적이 같다고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는 풀이를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첫 번째 풀이. 완전 기본기.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걸로 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마이너스가 원래 붙었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서 얘가 0이다.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이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계산은 아니야. 그냥 뭐 할 수는 있어. 이 함수에서 함수를 뺀 형태를 계산했더니 여기에서의 정적분과 여기서 정적분이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결국 0이 된다. 라고 계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여기를 t라고 하면 b랑 a랑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2차 함수 면적 공식 이런 걸로 쓰기가 좀 편해지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얘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a고 그 다음에 간격의 세제곱. 그래서 면적 공식을 쓰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2차 함수도 성질이 또 하나가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 물론 성질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항함수에서 이게 y는 ax가 있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면적비가 1대1이지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 기준으로 여기 1대2가 됩니다. 항상.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줄게. 요렇게 하면 요만큼이랑 요만큼도 2대1의 비율을 가져요. 뭐 궁금하면 한번 증명을 해보시고 3차 함수는 3대1. 그래서 여기 꼭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면적 자체가 이 사각형 면적의 3분의 1이 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0을 집어넣으면 여기 1이죠.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이 1이고 이 2차 함수 아래쪽의 면적이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면적 공식을 최대한 면적에 대한 테크닉을 많이 쓰면 계산량이 엄청 줄어들어. 그래서 딱 문제를 살펴보시고 면적 공식을 쓸까? 이걸 쓸까? 뭐 이런 판단을 잘 하시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 문제도 막 이런 공식을 쓰는 거는 이제 적용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냥 계산을 통째로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날려버리는 이런 게 이제 가능은 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뭐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주로 할 겁니다. 자, 그냥 면적 공식만 한번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언급하고 갑시다. 면적 공식을 뭐 2차 함수는 거의 뭐 까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근데 이 간격이 중요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이 간격의 세제곱. 이게 면적 공식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함수 면적 공식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3차 함수는 더 알아보기로 어떤 교과서에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100% 나온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해놓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3차 함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뭐 공부 안 하기엔 좀 찝찝해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격을 잡으면 얘는 12분의 절대값 A에 요거에 4제곱 이렇게 되고 3차 함수는 면적 공식을 2개를 알고 있으면 좋아.
완전히 대칭이 되는 이런 상황, 요만큼의 면적, 요만큼의 숫자는 4분의 절대값에 의해 요만큼 간격의 4제곱입니다. 간격이 요만큼이야. 4차 함수부터는 면적 공식을 뭐 굳이 알아도 뭐 이게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도 25년 전에 이제 4차 함수 면적 공식 한 번 쓰는 거 나오고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딱 요만큼만 알고 계시면 수능까지는 커버가 되고 뭐 사설 모의고사까지 나는 다 섭렵하겠다 싶으면 그 면적 공식에 대한 일반화된 모델이 있어요. 이제 참고만 하세요. 뭐 이렇게 알파와 베타의 근을 갖는 fx라고 하는 식이 a의 x 빼기 알파의 m승, x 빼기 베타의 n승 이렇게 된 게 이 간격이 항상 중요하니까 간격에 차수 하나 더 늘리면 되지. 그러니까 2차에서는 이게 3개, 3차에서는 4개. 척분했으니까 차원이 하나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m 더하기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부분적분으로 이거를 증명을 할 수는 있어. 이게 예전에 아주대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한번 아주대학교에서. 근데 뭐 그때는 벌써 15년 전이라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상태의 수능에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 번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차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 그러면 3이지. 이 밑에가 3팩토리얼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위에는 이게 근이 하나라서 1팩 1팩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팩토리얼 밑에 깔리는데 여기가 이제 2개짜리 근이라서 2팩으로 이렇게 나눠져 상황이 돼. 이게 mn이 근에 대해서 어쨌든 가중치를 줍니다. 요거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고 뭐 이거 말고 이제 면적에 대해서 뭐 그냥 진짜 이렇게 비대칭형인 이런 것도 면적을 이제 공식이 있어. 뭐 쓰면은 좋긴 한데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수능에서 이런 이제 공식을 쓰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중간에 이런 애들 구하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공식이 딱 아예 이거 아니면은 막 이상한 이런 뭐 요만큼 면적 구하는 거는 지금은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요런 면적 같은 거 가지고 사교육 이제 카르텔 잡는다고 저런 걸 이제 안 내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조금씩 냈는데 뭐 이런 것들 면적을 어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면적을 0으로 날려버리는 거 그 방법만 써도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뭐 한번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나오는 대로 조금만 좀 보여줄게. 자, 네, 그래 면적 쓰는 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15번 여기 조금 설명할 게 몇 개 있는데 0과 3. 그 다음에 2차 함수로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여기 교점 x좌표 어떻게 되게? 일단 눈으로 보이면은 좋은데 이게 뒤에 이제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거든.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빼기 함수 구조로 보면은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빼기 함수 구조. 아까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거 A와 B가 있는데 빼기 함수로 f, g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f 빼기 g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요만큼의 면적을 밑으로 이렇게 다 쌓아갖고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서 요만큼의 길이랑 여기 길이랑 항상 같아지게 돼. 그냥 봐요. 함수가 2개잖아. 3차 함수랑 2차 함수 2개를 뺐어. 뺀 면적이 어쨌든
최고차는 3차가 유지가 될 거고 이게 f랑 g에 대해서 f 빼기 g 함수를 h로 왔습니다. 3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으면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0과 3인데 당연히 여기 2분의 3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빼기 함수에 대한 구조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할 거야. 빼기 함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한 구조라서 f는 g, fx는 g라고 하는 애를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 제일 정말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교점이 여기 2분의 3이야. 사실은 이거 뭐 문제 풀 때 별 의미는 없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그냥 바로 눈치를 채면 좋고 3차 함수의 이런 대칭성과 이미 알고 있는 면적이 여기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정적분이 0이 되는 걸 알면 좋습니다. 자, 일단 표현을 하면 0에서 3까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를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ax에 x 빼기 3 요게 0이 된다 라는 걸 풀려면은 뭐 요 정도는 이제 바로 면적 공식 같은 거 쓰면은 좋죠. 그러니까 면적 공식을 쓰는 이제 원리가 여기가 a, 뭐 b라고 한다면 여기를 t로 이제 끼워 넣는 거지. a랑 b가 같은 거에 t를 집어넣어서 3차 함수에 이만큼에 대한 이렇게 된 면적 공식을 쓰죠. 최고차의 개수가 12분의 얘는 1이고 간격이 3이야. 이렇게 쓰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고차가 몰라요. 뭐 일단 절대값 a라고 하고 뭐 사실 음수긴 한데 6분의 간격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a 값을 가볍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한 줄 풀이가 되니까 되게 쉬워져. 뭐 사실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전개해갖고 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니 뭐 이렇게 조금 더 요령 피워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거보다 더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교점을 찾아 방정식을 풀어갖고 0에서 2분의 3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해갖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0까지 뭐 요 모양이 이걸 너희들이 거의 계산을 안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정말 간혹 가다가 요 모양으로 계산할 때가 더 나을 때도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한 2번 정도 봤거든. 이런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 같은 데서 너희들은 아마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계산을 하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의 목적은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빨리 풀어보고 그냥 구조를 한번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목적이에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빨리 답이 나오겠니. 자, 그냥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 17번을 내가 여기다 넣었었나? 이건 안 넣었구나. 17번은 꼭 풀어보세요. 일단 내가 먼저 풀어주긴 좀 아까워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19번을 한번 봅시다. 아우 건조해갖고 잠깐만 여기 있나? 이게 안 넣었네. 넣었구나. 10번으로 넣었네요. 자, 봅시다. 자, 19번도 뭐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봤을 법한 이런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임의로 그은 직선 L이래. 임의로 그었는데 3차 함수에 그러니까 fx가 x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직선을 뭐 이렇게 그었대. 여기 L이야.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여기가 O, A, 그 다음에 여기가 B, C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3차 함수의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큼의 면적과 같다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모양이 다르니까 면적이 같은 느낌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똑같아진다 정도 느낌은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뭐 기하로 들어갔을 때 느낌 잡기에는 이런 게 좋아요. 자,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집어넣으면 면적이 같아진다 정도. 그리고 하여튼 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임의의 직선 L이 직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었는데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야.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직선 L이 어느 정도의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제약 조건은 별건 없어요. 이게 일단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은 고정이 되어 있어. 면적이 이제 12분의 면적 공식을 쓰면 12분의 최고차 계수에다가 이게 4제곱.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면적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사다리꼴 면적하고 같아야 되는, 사다리꼴 면적은 사실은 이제 요거는 등적 변형이라고 해갖고 사다리꼴 면적이 가운데 선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기준 요 길이라고 하고 여긴 6이니까 사다리꼴의 면적은 그냥 6 곱하기 얘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다리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다리꼴의 특징이 뭘 여기가 6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사실은 임의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해도 사다리꼴의 면적하고 같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등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내면은 요만큼의 이제 길이가 나오게 되고, 이제 얘가 항상 지나가는 일정한 점 D가 있는데 이게 D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거니까 이게 사다리꼴 면적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여기다 2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이제 면적 공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면적을 끼워 넣어갖고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면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뭐 옆에 있는 18번 문제도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그냥 한 줄짜리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18번은 여기 직선하고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여기 C와 AC의 면적이 이제 같은 상황이라서 얘를 0에서 2까지, 이거는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고, 자 20번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시간처럼 난이도를 그렇게 막 올리지는 않았어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는데 0과 2와 3을 지나가는 그래프야. 0과 2와 3. 자, A와 B가 있고 A와 B의 면적의 차이 이렇게 되네요. 뭐 정적분 구하라는 얘기죠. 정적분.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 0에서 3까지 K, X, X 빼기 2, X 빼기 3 이만큼을 하면 A에서 B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적이지만 정적분으로 여기서 양수, 음수에 대한 표현이 되죠. 그럼 이게 3이다.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풀어낼 때 조금 이제 계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주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계산에 대한 테크닉은 진짜 많아서 이걸 뭐 어떤 거를 쓰느냐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 자, 일단 뭐 K는 살짝 뭐 앞으로 뭐 뽑아내도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이게 일단 근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근에 집중을 하면 이게 보이면 좋아요. 0과 여기 3이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실 여기 2가 아니고 2분의 3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2분의 3이면 이게 x 빼기 2분의 3에 빼기 2분의 1을 하면 숫자를 조작을 하면 얘랑 얘가 곱해진 거 그냥 0이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야. 없어져 버려. 그럼 남는 애는 뭐냐면 K에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밖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가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남는 애는 X랑 X 빼기 3 얘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러면 여기 2차 함수 면적 공식 쓰면은 편해지지. 그죠?
뭐 이런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부터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하냐면 이게 근을 기준으로 해서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그냥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럼 식을 어떻게 보냐면 0에서 3에 x제곱 x 빼기 3, 그 다음에 2를 뽑아내고 x에 x 빼기 3, 이렇게 해도 면적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자, 요만큼은 0과 3에 대한, 지금 이게 정적분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요 면적 공식을 쓰면 얘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3의 4제곱인데 이거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 이차함수를 그냥 그려도 돼요. 0과 3에 대해서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지만 어쨌든 이쪽 위니까 얘는 플러스라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2에다가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막 이렇게 다 전개해갖고 계산할 거 없이 좀 간단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너희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 계산 능력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막 전개해갖고 막 계산을 내는 거, 그 능력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그 능력이 있는지는 체크는 해봐야 돼. 당연히 이거 계산했는데 답이 이상한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이런 테크닉을 쓰고 뭐 이렇게 함수를 찢어내고 함수를 막 이렇게 조금 영어로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근데 계산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무의미하고 실제로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근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근을 0303으로 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면 뭐 감마 함수라고 해갖고 함수를 막 이렇게 찢어내는 방법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알아놓으시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통째로 그냥 날려버리겠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건 좋아요. 자, 이렇게 산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끼워 넣기를 조금만 더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23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진짜 오래된 교육청 문제고 내신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수능에는 이 참수는 잘 안 나와. 면적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통계상 그래요. 통계상. 지금 절대값 함수인데, 자, 일단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절대값을 씌워봅시다. 이렇게 된 함수에 이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요 놈이랑 면적이 같대요. 자, 일단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 하지만 너희들이 꼭 가져야 될 능력 중에 하나는 이거를 진짜 왼쪽 면적과 오른쪽 면적을 분리를 해갖고 진짜 계산을 하는 거. 한 번은 해야 돼.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해야 돼. 뭐 나야 귀찮아서 안 하지만 너희들은 한 번은 해야 돼요. 계산 능력이 필요하니까.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 이게 면적이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중간에 면적을 끼워 넣죠. 요만큼을 T로 끼워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같은데 이 면적을 끼워 넣은 애를 다시 보면 A 더하기 T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면적 공식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B 더하기 T는 면적 공식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데, 근데 요놈도 이거 살려주면 되지. 원래 있던 얘를 살려주면 요만큼을 빼는 걸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2차 함수의 면적은 요 간격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별거 없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6분의 1에 4에 세제곱하면 그냥 얘는 바로 나오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 요 좌표를 구해야 돼요. 이만큼에 여기 다시 하면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그냥 두 배를 계산을 해줘. 괜찮고, 왜냐면 같은 면적이니까 결국엔 얘랑 이렇게 된 애가 같다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빼기 4x를 방정식을 푸시면 5가 나오죠. 5. 간격이 5가 나옵니다. 간격이 5가 나오고
뭐 어쨌든 이게 면적이 같다가 아니었구나. 미쳤다. A 빼기 B를 구하는 거였네요. 아니 똑같아 어차피. 자,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여기 T를 집어넣어요. T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T가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뭐 다시 없애준 거고 같은 상황이 되지.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뺍시다. 아니지. 바뀌었지. B 빼기 A A 빼기 B. A 빼기 B가 되고 A 빼기 잠깐만 B가 여기 맞죠? 이렇게 그리고 요만큼을 다시 6분의 1에 이 간격이 5였어 5의 세제곱에서 요만큼을 다시 빼야 돼요 6분의 1에 4의 세제곱 어쨌든 이렇게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가볍게 자 마찬가지로 24번 형태도 중간에 비어있는 애 그러니까 A를 직접 구하는 거는 좀 진짜 힘들어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 뭐 그런 시간이 수능에 없으니 중간에 빠져있는 애를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아마 몇 번이더라 26번을 풀어봤을 텐데 이거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좀 배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3차 함수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할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미적분으로 원래 접선에 대해서 이제 급점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미분이라고 하는 이 영역보다 이 방정식 영역이 조금 더 커. 그래서 미분으로 풀어야 될 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게 쉬운 부분이 있어. 자, 한번 볼게. 3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 먼저 가볼까요? 자, 일단 봅시다. 2차 함수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여기 뭐가 될까요? 2차 함수에 평행한 거야. 근의 합을 들어가지? 두 개 합치면 5, 두 개 합치면 여기가 6 이렇게 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거예요. 이걸 쓰는 이제 뭐 상황은 이래.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랑 M, X 더하기 N 하고 요거의 근을 요 밑에 거라고 합시다. 이게 1과 4. 자, 위에 있는 노란색은 기울기는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 이거 하나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최고차 변화 없고 여기 1차도 같죠? 1차 같아. 상수항은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라고 푸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게. 그러면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이거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1학년 때 뭐 여기를 1, 2 여기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자, Y축에서 이렇게 걸려서 같이 이렇게 되면 상황이 머릿속으로 이 대수 상황을 생각을 해봐. 지금은 기울기는 달라. 기울기는 다른데 이렇게 여기 상수항이 같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최고차 같고 중간항은 다르고 요 끝에 상수항이 같아. 그러니까 근의 곱 부분이지. 근의 곱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 그럼 여기가 6이 돼줘야 돼. 이해돼요? 좀 반응이 한 개만 더 해볼게. 이게 3차 함수로 넘어가면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이게 어디 뭐 1등급 수학인가 내 지금 뭐 문제집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암산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1 여기를 3으로 합시다. 그래, 알려주고
6. 아니야. 좀 더 큰 숫자를 해야 될 것 같아. 7. 아니다. 어렵다 숫자가. 이제 오류가 뜰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2차 함수에 가운데서 크로스가 됐어.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은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본기는 뭐냐면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항상 문제 풀 때도 이런 자세가 중요한데 이 상황 아니면 2차 함수에서 이 상황인데 지금 저쪽에 있는 저 상황은 이 상황에 가까운 거지.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변형. 근데 얘는 이 만나는 이 점이 y축이어야 되잖아. y축? 근데 쟤는 y축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y축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 칸수만 중요하죠. 칸수. 여기서 3칸, 4칸. 잘못했구나. 여기가 1이면은 4, 3, 4, 10. 맞는 것 같은데? 이만큼이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3칸, 4칸. 그럼 3 곱하기 4. 근의 곱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3과 4. 그럼 이쪽이 3이니까 여기 3칸, 4칸이 돼야 되면은 0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4인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여기가 0이 되면 되겠네요. 4칸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지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3차 함수로 가봅시다. 이게 수능에 나오지는 않아. 근데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이 좌표는 뭐가 되게?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네. 접선하고 관련된 거니까. 2. 응? 1 곱하기 4가 2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런 데 쓰면은 괜찮죠? 자, 3차 함수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으로 원래 풀어야 돼. 미분으로. 접선이니까. 근데 접하는 상황을 방정식에서는 중근이라고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근에 대한 부분이 미분으로 하는 것보다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간단해져요. 자, 다시 3차 함수 갑니다. 3차 함수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한 애를 가봅시다.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랑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은 같을 거야. 자, 식으로 갈게.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t는 mx 더하기 n.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쳐. 거기에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도 mx 더하기 n 프라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같은 게 당연히 같아지지. 넘어가니까. 근데 m이 달라져도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여기 더한 근의 합이랑 알파, 베타, 감마랑 같아져요. 이게 달라져도 이쪽으로 가봐야 얘 A, B는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근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실근. 허근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상황이. 그러니까 허근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허근에 대한 부분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허근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수 좌표계에서는 허근이 표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좌표를 찾을 수가 없어.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 접선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1, 2, 5. 이 좌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이 직선으로 가면 1 더하기 별 더하기 별,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찾지. 근각계소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접하는 상황이 되면요, 접하는 상황이 되면 근각계소의 관계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미분보다 더 유리해. 근데 그 상황이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 미분보다 이 방정식이 이 바깥을 더 훨씬 차지하고 있어서 영역이 더 넓어서 그래요.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그래서 접선이면 중근이기 때문에 중근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정도만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볼게. 26번에 보시면 x의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0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3차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a를 기준으로 접선을 만들었어. 이 접하는 점은 여기는 1. 왜? 이게 근으로 보여지게. 근은 0과 2와 2예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쪽 라인에서 근을 보면 2랑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날려버리면은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화를 하면은 뭐 테크니컬한 게 진짜 많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수능에 근데 이거 방정식 영역이라 여전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뭐 접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심지어는 뭐 이렇게도 많이 해요. 수능에 이미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파, 베타, 감마, 이 점에 대해서 방금 전에 한 거를 아예 일반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의 상황이 등차수열이 됩니다. 등차수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딱 등간격이 돼요. 3차함수의 성질입니다. 방금 전에 한 거 다시. 자, 이렇게 근으로 가면 알파, 감마야. 이렇게 가면은 알파, 베타, 베타예요. 알파, 베타, 베타. 더한 게 같아. 없어진대. 이게 2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등차 중앙의 상황이 되죠. 뭔가 알면 좋습니다. 자, 이게 3차 함수에 뭔가 직선이 나오면은 거의 접해. 접하지 않는 문제가 사실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 하여튼 뭐 이게 1이야 1.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면적이 얘랑 이렇게 된 면적이 같다고. 차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여기를 S1, 여기를 S2 이렇게 갑니다. S1에서 S2를 빼. 근데 이걸 또 각각 구하는 게 또 귀찮으니 면적을 여기 중간을 끼워 넣어요. T를 끼워 넣고 T를 끼워 넣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S1과 T는 3차 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 12분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간격은 2야. 2의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S2에다가 T는 요건 삼각형의 면적이네.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F1. F1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뭐 가볍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각계소의 관계를 포함해서 면적 공식으로 면적을 끼워 넣는 공식으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7번은 뭐 한 거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뭐 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쭉 넘어갑시다. 하나 정도만 해볼까? 중간에 면적 끼워 넣는 것도 뭐 딱히 뭐 31번을 여기 들어갔나? 안 들어갔지? 31번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31번. 가벼운 문제인데 일단 좀 머리를 써서 한번 풀어봐봐. 계산으로 막 가지 마시고. 계산만 하면은 뭐 한 줄짜리긴 한데 이게 잘 안 보이면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요게 이제 살짝 하나만 이제 집어넣으면 계산이 많이 쉬워집니다. S1과 S2에서 S3을 뺀 게 간단히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S2를 딱 집어넣으면은 S1, S2, S2 이렇게 되면 좋죠. 근데 양쪽에다 S2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러고 나면은 요만큼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지. 최고창의 개수는 1이고 6분의 1에 간격이 이게 4가 돼요.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오른쪽은 S3이랑 S4 S3이랑 S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아까 했던 이만큼 사각형의 3분의 1로 계산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은 이제 2 이만큼이 2고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의 2가 되네. 이만큼이. 그러면 2 곱하기 4의 2가 사각형인데 거기에 3분의 1을 해서 계산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하여튼 뭐 면적을 끼워 넣고 뭐 하는 이런 기법들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한 군데 이렇게 집어넣기보다는 저걸 계산을 내가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넣으면서 계산이 많이 간단해지는 거를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 2025학년도 수능 33번 또 봅시다. 그냥 뭐 영혼 없는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속편한데 이제 수능이 약간 이제 바뀐 게 이런 거야.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에다가 뭐 약간 유치하게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을 알려주고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수능에서는 식을 만들고 계산하라. 그냥 뭐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거지. 그래서 F1과 F2가 0이고 F'0이 마이너스 7인 상황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줬으니까 3차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fx를 세팅하는 건 어렵진 않죠. 1과 2가 근이고 나머지 근 몰라. 이렇게 해서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7인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합니다. k를 구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식이 나와. 그 기존에는 식도 주고 그냥 계산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들고 들어가니까 일단 계산을 일부러 수능에서 의도적으로 늘린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b 빼기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p의 값을 구하는 건 별거 없어요. p는 3,1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게 되고 직선의 방정식도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니까 4x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BA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시간 이렇게 쓰는 게 맞지. 0에서 3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직선에서 빼줘야죠. 직선에서 fx를 빼주면은 x 빼기 1, x 빼기 2, x 더하기 3 이거를 그냥 계산합니다. 그냥 영혼 없는 계산이 사실은 뭐 조금 뭐 생각을 하느니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게 더 낫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약간 이제 나는 계산을 줄여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나 대칭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성. 구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는 구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함수의 모양은 계속 바꿀 수 있어. 구간을 바꾸는 건 힘듭니다. 그렇죠? 평행 이동을 해서 바꾸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한데 자 그냥 구간을 이 정도 생각해 볼게. 0과 뭐 여기 1, 2, 3 다 있으니까 1, 2, 3을 생각해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기분이 나쁘지. 1과 2는 근인데 이게 엉뚱한 근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 자, 구간이 0과 3이야. 0과 3, 근이 1과 2예요. 어떤 근이 들어가면은 이게 대칭성으로 아주 예쁘게 탁 하고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냥 여기 2분의 3 근이지. 3차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0에서 3을 적분하면은 여기 점대칭이니까 그냥 0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 놈을 x 빼기 2분의 3 그럼 2분의 9가 되겠네요. 3까지 더해서 요거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뭐 그냥 다 전개해갖고 계산하는 게 뭐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숫자가 줄어들잖아. 2차식에 이렇게 하면은 1과 2에 대해서 2분의 9 뭐 2차 함수도 굳이 또 계산을 하겠다면 0과 3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대칭성 이니까 뭐 반만 계산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요만큼을 계산을 해서 2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할 때 정적분을 계산을 이제 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만 고민을 해봐.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여기 날려버리면 조금 쉽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산 테크닉이 있어. 0에서 3까지 4x를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이게 사실은 적분하면 되잖아. 이건 재미삼아 그냥 한번 보세요. 이게 또 오버한 거라서 재미삼아 보라는 얘기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직선을 강제로 평행 이동을 해볼 거야. 0과 3을 기준으로 이 직선이 이렇게 된 건데 얘를 강제로 여기 2분의 3 대칭이 되는 이 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4에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6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이걸로 이제 식을 바꾼 거야. 2분의 3을 여기다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0이 돼.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암산이 가능해집니다. 암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요 대칭점, 요건 나중에 대칭성하고 관련된 거 할 때도 한 번 더 할 거고 뭐 적분을 할 때 계산 실수가 좀 오히려 많이 난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고 근데 뭐 계산을 잘하는 게 제일 좋아. 하여튼 딱 이 정도만 합시다. 뭐 너무 과하게 해도 의미 없어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정도 해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6번 이제 봅시다. 36번이 몹시 계산도 많고 그냥 귀찮고 막 그런데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높이차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괜찮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수능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만 그래도 뭐 과거형의 수능이 많이 나왔으니까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비율. 이차함수의 비율. 자, 그냥 아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여기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평균값 정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건 롤의 정리이긴 하지만 얘의 위치가, 얘의 정확한 위치가 여기가 1대 1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알파의 근이 1개, 베타의 근이 1개라서 그래. 그래서 이차함수를 살짝 비틀면 이렇게 직선하고 관련된 이 상황으로 만들면 평균값 정리, 평균 변화율과 여기 순간 변화를 같아지는 이 점의 위치가 이게 1대 1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근이 1개라서 그래요. 자, 일단 그냥 뭐 받아들여 봐봐. 3차함수에서 뭐 비율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같아지는 이 위치가 여기선 근이 1개, 여기선 근이 2개죠. 그래서 1대 2의 위치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3차함수를 접하는 상황으로 이게 순간 변화율과 이제 평균 변화율의 관계야 계속 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여기 근 하나, 여기 근 2개니까 얘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이 위치가 여기가 2대 1의 위치에 옵니다. 이게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4차함수 같은 경우 하나만 더 해볼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아지는 요 위치가 이건 이제 3중근이죠. 3중근이라서 3대 1 위치에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증명 과정은 되게 쉬워. 여기 뭐 그냥 반대로 가자. 이렇게 그냥 뭐 증명을 해버리면 돼요. fx라고 하는 게 n차 함수라고 하고 여기는 m차와 n차에 대한 중근 형태로 3중근, 4중근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뭐 쓰면 됩니다. 여기 m, x 빼기 베타에 n 이렇게 돼요. 그럼 결론이 이게 m 대 n이다 이게 나오게 되거든. 자, 그냥 뭐 진짜 별거 없어. 미분하면 돼.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미분하시면 돼. f'x는 a m x 빼기 알파에 m 빼기 1 x 빼기 베타에 n이고 n m에 정리만 하면 됩니다. 뭐 정리가 별거 없어요. 요거 x 빼기 알파에 m 빼기 1 하나 x 빼기 베타에 n 빼기 1인데 이건 이미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라서 별 의미 없고 살아남는 애들을 보면 요거랑 요거 하나 남아요. m, x, m, 베타 여기도 n과 n, x, n, 알파. 자, 이게 0이 되는 상황을 딱 보면 이게 m과 n이 더해지고 x가 m, 베타, n, 알파 이게 내분점 공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버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m 대 n의 비율을 갖게 돼요. 이게 이제 3차 함수의 비율인데 3차 함수 비율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4개에다가 변곡점까지 쳐서 얘를 이게 전부 다 길이가 같다. 이걸 많이 쓰죠. 이제 과거형이야. 작년 수능에 뭐 한 문제도 뭐 적용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어. 자, 이거 하나를 써갖고 한번 36번을 계산을 좀 많이 줄여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아마 이거 계산을 들어봤으면은 조금 귀찮았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얘가 있고 원점에서 접하고 이렇게 S1, S2, AB. 자, AB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선분 OA로 둘러싸인 영역을 여기를 S1, 그 다음에 여기를 S2,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여기 루트 5.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X좌표도 나온 거야. 여기가 길이가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간격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S1과 S2가 일단 같은 상황이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뭐 그냥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는 건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 끝점도 모르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여기를 알파 정도로 봅시다. 여기 알파 더하기 2 이 정도로 넣으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식은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fx 빼기 2분의 1 x가 0이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2분의 1 x로 둘러싸인 요만큼 0에서부터 요만큼까지가 0이 된다. 자, 근데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 생각하면 식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fx는 이제 2분의 1 x랑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더하기 2에서 또 근이야.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면 요걸 이렇게 옮기면은 결국에는 얘만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해서 여기에 있는 식이 통째로 들어가니까 하여튼 근데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걸 또 다 전개를 하고 들어가고 하려면은 이제 4차함수 면적 공식을 쓴다고 해도 좀 불편합니다. 4차함수 면적 공식을 쓰면 그나마 좀 낫긴 해요. 아까 4차함수 면적 공식을 슬쩍 지나갔는데 이게 수능에는 4차함수 면적 공식이 나온 적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같은 데서는 좀 나왔어. 그냥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된 4차함수 면적을 아까 했어요. 4차함수기 때문에 요놈의 이렇게 5곱제곱 최고차 절대값은 항상 똑같고 여기 5팩을 밑에 깔아주고 여기 3중근 근 하나 이렇게 하면 돼. 4차함수는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얘인데 요거는 중근으로 들어갔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최고차 이렇게 얘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 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더하기 2의 dx 이렇게 된 애를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요.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이게 근이 0과 알파 더하기니까 0과 알파 더하기니까 요거 이렇게 x의 알파로 가도 좋고 뭐 사실 이거는 뭐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 되겠다. x제곱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x 빼기 이러면 안 되네. 알파 빼기가 돼버리네. 알파 이렇게 빼야 되겠구나. 자, 다시 여기하고 여기가 근이니까 요거를 분리시킵시다. 그럼 x 세제곱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랑 마이너스 x 제곱의 알파에 x 빼기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이제 근하고 근으로 요건 3차식으로 나오죠.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4차함수 이제 부분으로 그냥 이 공식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그냥 생 계산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식을 집어넣는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 요건 요렇게 있고 좀 다른 차원을 좀 가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수를 빼기 함수 구조로 다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fx 빼기 2분의 1을 얘를 0에서 알파 더하기 2까지를 적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여기 만나는 부분을 다시 이 함수 자체를 생각을 해. 이거를 hx라는 빼기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당연히 이 면적과 이 면적은 당연히 같을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적분을 할 겁니다. 실제 적분을 할 거야. 그 4차 함수를 적분하면 5차 함수인데 그냥 거부감 갖지 마시고 적분을 해봐요. 자, 이쪽은 이제 계속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증가 하다가
증가해서 이 동그라미의 높이만큼은 올라와. 동그라미 높이만큼 올라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높이만큼을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또 0이 됐다가 또 증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도함수로 해서 원함수, 오차함수를 만들어버리면 그냥 요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상황이 되는데 이 오차함수의 특성상 이게 3대 근 3개, 여기 2개 이렇게 돼요. 여기 근 2개, 여기 3개니까 요 길이가 3대 2 이렇게 되는 성질이 들어가게 돼요. 아까 한 거 요거에 대한 비율에 대한 얘기야. 근에 대해서 이런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우리 2라고 했으니까 실제 좌표랑 같아지죠. 여기 3이 되고 여기가 5가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시도가 됐어. 근데 이제 너무 비율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수능하고는 조금 멀어진 상황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얘를 빼기 함수 해석해서 얘네 높이차로 적분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이 유일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 이제 버전으로 이 정도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올해 수능이 뭐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런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올해도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해석의 방법은 알아놓읍시다. 면적만큼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정도로. 이게 이제 내신 문제에서 조금 쉬운 형태는 있어 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문제에서 쉬운 형태는 이제 뒤에서 더 있는데 자 2차 함수야. 2차 함수. 자 여기 1이야. K 이렇게 합시다.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 내신에서는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fx. 자,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제 4차 함수를 이제 거꾸로 해석하니까 너희들이 허걱하는데 2차 함수를 지금 낮췄어. 2차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볼게. 적분을 하면 3차 함수가 돼. 여기서 기울기 0이 되고 자, 이렇게 올라가요. 동그라미만큼 올라간 거야. 그치? 동그라미만큼 올라갔다가 동그라미만큼 이만큼 내려와요. 그 다음에 다시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3차 함수의 비율이 우리 방금 전에 한 게 비율이 이게 1대 1대 2 여기가 1대 2의 비율이니까 여기가 이제 좌표가 1이었으니 K는 3이 되는 이런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이미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거를 이번에 그냥 뭐 교육청에서 그냥 작정을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요소를 냈어요. 그래서 해석의 기법으로 들어갔을 때 적분이기 때문에 F를 가지고 면적하면 이 적분된 함수에서의 높이차로 해석이 된다를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와서 이게 같은 내용인지를 이제 다 모르는데 이 정도는 공부를 해서 알아놓읍시다. 수능은 좀 더 정제가 되거나 조금 더 멋진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우리 또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38번 꼭 풀어보시고 39번을 풀어볼게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과 두점 어쨌든 여기 A와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 상황에 B에서 또 접선을 그었어요. 여기가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럼 이 좌표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돼요? 세 개의 근이 여기랑 여기니까 세 개의 근을 합치면 0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하면은 3차 함수의 세 개의 근의 합 마이너스 1, 0, 1을 합치면 0이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합시다. 얘를 더한 게 1과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자, 어쨌든 가운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랑 직선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된 부분을 여기가 4분의 파이. 자, 일단 뭐 이거를 좀 모양을 조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리저리 좀 끼워 맞추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구하려면 일단 뭐 대충 이렇게 원 모양에서 요만큼을 도려내야 돼. 요만큼을 이렇게 된 이 직선을 이걸 도려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게 구하기가 이게 좀 귀찮지? 그래서 3차 함수의 모양이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내고 이쪽으로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럼 여기 요 모양, 요 면적으로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지름이 일자니까 얘는 2분의 파이고 이렇게 뺀 게 4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이걸 푸시면 되겠네요. 면적 공식은 얘는 12분의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니까 2분의 3만큼의 간격이고 최고차는 몰라. 3차 함수 식을 이렇게 갑시다. 일단 fx는 최고차 모르고 x 빼기 1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최고차의 계수 a로 놓고 2분의 3의 4제곱 이게 이쪽으로 어쨌든 넘어가면 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면적 공식과 어쨌든 면적을 좀 잘라서 끼워 맞추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자, 41번도 여기 문제에 들어간 건데 여기 테스트에 유형습에 있는 13번은 면적을 끼워놓고 이게 조각조각을 내세요. 조각조각 내서 면적을 좀 구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도 이런 거 있죠. 이차함수도 뭐 이렇게 되고 아니구나.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사이를 면적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뭐 방법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차함수에 사실은 요만큼은 이제 면적 공식으로 구하기가 쉽거든. 요걸 구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 삼각형 구하는 게 조금 귀찮으면 아예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두 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적 공식으로 두 개를 구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계속 생각을 해봐.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조각을 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13번을 해보시고 14번 한번 봅시다. 14번. 14번이 이게 교재 41번이에요. 41번. 자, 3차 함수가 어쨌든 0과 3. 그러니까 0과 3이 근이고 자, 1차 함수 gx가 어쨌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때 면적이 여기가 S1, S2, S3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면적이 된 애의 관계가 S2가 S1과 S3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은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이게 사다리꼴 면적이고 요만큼이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높이가 앞에서 한 대로 치면은 이 사다리꼴 면적이 기울기가 바뀌더라도 뭐 이렇게 바뀌더라도 어쨌든 면적이 유지가 되려면 이 가운데 그 높이가 고정이 되면은 됩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 3차 함수의 면적을 이제 뭐 여기를 중간에 이만큼을 a라고 해서 S2랑 a를 구하시면 얘는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고 간격 3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사다리꼴 면적은 이제 이만큼은 3 곱하기 여기 h라고 놓게 3 곱하기 h 이렇게 면적이 같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h 값만 구하는 걸로 끝났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넣었어요. 요소 하나를. 이때 3,0에서 여기 gx 사이의 거리의 최대 gx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아무데나 뭐 이렇게 있고 뭐 그냥 제일 먼저 여기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직선과 점의 거리 중에서 최대를 구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의 거리 중에서 최대.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데 여기 점이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직선이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직 이 상황이 일단 거리로 되겠죠. 근데 이게 직선이 뭐 이렇게 되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직거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짧아지죠. 일단 이 점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이 점들의 자치가 일단 원을 만듭니다. 이런 자치들이 직선 아니면 원이라 그랬죠. 우리 도형에서 배우던 대로. 그럼 이 길이의 최대를 가려면 이게 이 자체가 지름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원의 자치 중에서 가장 거리가 긴 게 지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도형의 최대 최소까지 같이 합쳐놓고 했어. 뭐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 이제 길이 요소로 점을 찍히고, 직선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된 상황의 자치가 어쨌든 원을 만들어내니까 이 상황에서는 끝에 지름이 되었을 때가 이제 거리의 최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지. 자, 일단 뭐 이 정도 하고 42번은 혹시 42번까지 그래도 푼 사람? 그러니까 이거 몇 번이냐면 문제에서 15번 유형습에서는 아직 많진 않죠. 이건 다음에 그 테스트에 한번 나오긴 할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난이도가 좀 높아서 푼 친구들은 잘했고, 좋아. 이제 조금 쉬운 거를 훑으면서 좀 가봅시다. 24쪽에 보시면 등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뒤에다 넣은 거는 쉬운데 왜 뒤에 넣었냐면은 수능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 갖고 일부러 뒤에 넣었는데, 근데 하여튼 등적이라는 입장에서 여전히 좀 중요한 입장이 있어. 역대 이제 수능 기출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요즘만 안 나온다는 이제 그 이유거든. 자, 뭐 이차함수부 이거 뭐 언급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이 면적 아래에 둘러싸인 면적을 반반 하는 거는 딱 가운데야. 그렇지? 아주 쉽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됐어. 이 아래쪽의 면적을 반반 하는 위치는 알파랑 베타의 여전히 가운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이 빼기 함수로 해석을 해주면은 더 나을 거예요. 빼기 함수로 가면 이게 F랑 G의 차이에 대한 요 길이를 여기다가 다시 쌓아놓은 건데, 여기가 제일 긴 순간이 요 밑에 2차 함수에서 보면은 꼭지점 위치가 되고, 그 꼭지점 위치는 얘랑 얘 정확하게 딱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수능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적을 세 번째, 여기 동그라미 세 번째라고 했는데, 이차함수를 직선이 관통하면서 면적이 같게. 뭐 이런 거는 이제 내신 문제 많이 나왔어요. 면적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면적 공식 이용하시면은 별건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44번이고, 자, 수능 문제로 45번 하기 너무 쉬운데, 45번. 보세요. x제곱 빼기 5x와 x제곱 빼기 5x와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여기가 0과 6에서 만납니다. 그쵸? 둘러싸인 넓이를 직선 x는 k가 2등분한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3. 계산할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원래는 이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적분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빼기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등적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빼기 함수 그냥 계산하는 거 면적 끼워넣기 뭐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신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왔던 건데 뭐 최근 2022학년도 수능에 나온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최근입니다. 47번에 있는 게 그 2010년도 센에 있던 문제야. 2010년도.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가운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적 부분에서 이 계산상에 좀 이득이 있게 이차함수 등적에서 26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건 아까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차함수에서 여기랑 여기가 면적이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여기 알파라고 할게. 일단 표현 자체는 0에서 알파까지 fx dx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은 그냥 계산 대수로는 뭐 별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차 함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그 비율로 보면은 또 명확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3분의 알파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면적 끼워넣기 입장에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고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 세 개 중에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요. 이러고 나면은 여기를 t라고 하는 면적으로 끼워 넣으면은 이렇게 된 면적과 요 면적이 삼각형 면적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차함수 면적이 같은 걸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쉽지. 2분의 1 곱하기 알파 곱하기 여기 f0 여기 함수값 여기 높이 여기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해버리면은 이렇게 한 번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왔어서 수능에 안 나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나올 이유가 충분히 많은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파해가 된 거죠.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봅시다. 그 밑에 이렇게 된 거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했더니 여기랑 여기 면적이 같아요. 자, 만나는 점이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3. 그럼 이게 빼기 함수를 이해가 되면 당연히 여기가 1로 딱 보이면 좋아. 1대 2. 1대 2. 1대 2. 응? 자, 얘를 f 빼기 g를 생각을 해. f 빼기 g를 생각하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똑같이. 그래서 이게 빼기 함수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로 보고 보면은 되게 단순하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가 되거든. 안 되면 역시나 또 식을 갑니다. 뭐 직선 f x 빼기 gx가 직선이에요. 0에서 3까지를 적분해서 이 0이다를 푸시면 되는 거고. 방금처럼 면적을 또 끼워 넣겠다 하면은 얘랑 얘를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삼각형 면적과 그 다음에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쓸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지.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아까 했어요. 중간에 나왔고 됐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48번 살짝만 보면 2004학년도 교육청 문제로 나온 게 뭐 여기 3이 보이잖아. 면적이 같으면 이제 다른 근이 1이 되는 게 이 비율 입장에서 보이면은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뭐 요 상태로 풀 수 있는 거 하나만 연습만 해볼게. 53번 살짝만 볼게요. 뭐 수능이 다시 예전 문제 느낌으로 회귀할 수도 있는 거라 그래도 혹시나 하고.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y는 mx가 들어갑니다. 이때 두 도형의 여기에 면적이 같습니다. 아, 여기는 1인데 여기 좌표도 모르겠고 여기 좌표도 모르겠어. 그렇지? 사실은 이제 비율로 알면 여기가 k, 여기 3k 이렇게 놓고 곡선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곡선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이걸로 풀 수 있죠. 일단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비율을 알면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듯이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얘를 싹 집어넣으면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냥 알파라 해. 자, 이러면 삼각형의 면적은 이렇게 된 삼각형의 면적과 이렇게 된 이차함수 면적이 같다를 풀 거야.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m 알파가 되고, 이건 상관없나?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알파가 되고, 얘랑 이차함수 면적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요. 간격이 알파 세제곱. 뭐 이러면 알파가 금방 나오네? 그쵸? 약간 좀 귀찮은 숫자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루트 값으로 뭐 나오니까 알파가 루트 3 나오면은 뭘 구하는 거지?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mx가 아니고 ax네요. 뭐 기울기 구하는 거야. 뭐 기울기 구하는 거야. 이 교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를 알파를 집어넣어서 방정식 푸시면은 나올 겁니다. 밑에 뭐 답을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면적 끼워 넣기는 뭐 54, 55는 뭐 풀어보세요. 연습용으로. 뭐 2차 함수가 등적으로 나오면 3점짜리로 나올 거야. 3점짜리로 나올 거니까 뭐 내신 스타일이라 뭐 56, 57도 뭐 끼워 넣으면서 해보시고, 59 정도는 해보세요. 59 정도가 그나마 2차 함수지만 그래도 면적 끼워 넣는 형태로 해서 수능에 가까운 구조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3차 함수 등적은 아까 했어요. 면적이 같을 때 33쪽에 A, C, B가 등차 수열이 되면 당연히 면적이 같아집니다. 그 2차 함수와 3차 함수의 등적은 이런 거는 너무 좀 특수한 거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번쯤 증명해 보세요. 별건 없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 62번에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자, 그림은 2차 함수 ax, x 빼기 2와 3차 함수 x, x 빼기 2, x 빼기 b, 그래프의 세 교점 OAB를 나타낸 것이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X 좌표는, 그래서 이게 빼기 함수로 싹 보이면 자연스럽게 AX 좌표가 1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근각에서의 관계, 대칭성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면적에 있어서도 이게 0으로 없어지는 3차 함수의 면적, 그리고 2차 함수에서도 0으로 없어지는 면적, 이런 것들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세요. 뭐 요런 거에 대한 표현도 이게 계속 나와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평가원에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최근 여기에 왜 없나 지금 나도 모르겠는데, 2차 함수 면적 파트로 들어갔는지 이게 1대 2의 비율로 갖는 여기 좌표 찾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쪽 좌표인가?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를 찾든지 아니면 여기를 알려주고 여기를 찾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어. 그런 게 이제 다 빼기 함수 구조에서의 높이차를 이제 3차 함수 비율로 해석한 문제들입니다. 뭐 안타깝게도 근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어갖고 그냥 알아놓으시고, 뭐 이제 그냥 약간 내신 스타일 문제로는 이제 64번, 65, 66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이제 문제들인데, 뭐 3차 함수니까 이것도 면적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64번만 잠깐 언급을 할게. 64번이 3차 함수가 아주 예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 3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어떤 직선이 mx라고 하는 애가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같게 만든대요. 근데 이것도 3차 함수 면적 공식 중에 여기 있었어.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이 면적이 4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이 간격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3x랑 만나는 점은 여기서 4가 되죠. 그럼 일단 이 전체 큰 면적은 4분의 최고창의 개수 1에다가 4의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이 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면적 공식을 최대한 이용한다 라고 보시고, 적분을 하면은 좀 양이 많아지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의 차이에 따른 이제 높이, 이제 높이차, 극값차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차에 대한 거 설명했고 다 했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75번에 평가원 문제로 나왔던 거, 이것도 최근 문제인데,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이 비율 문제가 사실 계속 나와 왔었어. 자, 하여튼 뭐 잠깐 봅시다. 7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에 12t제곱이에요. 뭐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리면은 0과 분이 3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서 4차 함수를 만들 거야. 이게 3차니까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4차 함수를 만들면 얘가 그림이 증가하다가 요거 증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4차 함수가. 근데 4차 함수의 비율이 이렇게 돼요.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3대 1. 그 이유는 여기에 3중근, 여기 근 하나. 3대 1의 비율이야. 그럼 이거를 4차 함수에서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같은,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왔다 같은 거를 해석을 하자면, 여기 4의 위치에서 3차 함수를 보면 여기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면적하고 이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방금 전에 했던 2차 함수하고의 이제 내용이 일치하는 거야. 여기가 1대 2가 되면 여기와 여기의 이제 면적이 같듯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도 여기가 3대 1의 비율로 여기 면적이 같은 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하여튼 뭐 약간 고전이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라 알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일단 대충 됐고, 시간이 애매하게 10분이 남았네. 한 문제 정도를 좀 더 해볼까요? 잠깐만, 안 푼 게 앞에서부터
이거 말고 그냥 뭐 나머지는 잘 푸시고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하나만 조금 언급을 할게. 그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개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이제 근을 가지고 그리는 게 제일 쉬워, 그치? 너희들 알고 있듯이 뭐 3차함수 그리는데 x에 x 빼기 1, x 빼기 2가 있으면 뭐 그리는 거 저항감이 전혀 없잖아. 이걸 약간 응용한 게 이런 거 정도. x의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7 이걸 그리시오 하면은 이것도 근으로 그리는 게 편하죠. 왜냐면 이게 없으면 좋잖아. 이게 없으면 너희들이 그리는 게 저항감이 없어져요. x제곱에 x 빼기 3을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0과 3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평행이동시키면 돼. y는 7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제 1차식이 됐든 2차식이 됐든 묶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묶어주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x 세제곱 빼기 3 x 더하기 8 이렇게 돼도 여기까지가 쉽게 묶이잖아. 루트 3으로 돼서 어쨌든 0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y는 8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근데 근으로 이제 그리는 게 잘 안 되고 안 묶이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함수로 그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f 자체의 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나면 f 프라임의 이제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찾아서 뭐 점 찍어서 하는 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조차도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의 세제곱에 ax제곱 더하기 4 빼기 4x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 b 그리고 a, b가 양수 혹은 뭐 a가 양수, b가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부호만 알려줬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근데 도함수를 해도 안 되고 근으로 그리는 것도 별로죠. 그치? 잘 안 되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이 개수가 중요한 건데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수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냥 하나만 연습을 해봅시다. 자, a, x, 제곱, b, x 더하기 c 부호만 따져볼게요. 자, 여기 c라고 하는 애의 정보는 이게 f0의 정보야. 그치? f0. 그래서 플러스야. b에 대한 정보를 이게 축으로 이제 따지지 마시고 너희들은 이제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이 b라고 하는 애가 함수의 값 중에서 어떤 영역인지를 알면 좋아요. 이게 f'0이지. f'0. 미분을 빨리 하시면 2ax 더하기 b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딱 b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b의 값은 f'0이야. 그럼 여기 딱 보이잖아? 이렇게 딱 보여요. 접선의 기울기 플러스입니다. a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건 이제 이계도함수로 해석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해석해요. 자, 하나 더 3차 함수가 이렇게 됐어. a x 세제곱 b x 제곱 cx 더하기 d 부호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d 플러스 안 어렵지? 자, c 플러스입니다. b는 어떻게 될까? 볼록성이야, 볼록성. 0에서의 위로 볼록한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바뀌잖아. 여기 0에서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플러스. 안 어렵죠? 그러면 이게 부호만 나와도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부호만 나와도. 얘를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자, 비양수라고 그냥 칠게. 양수. 여기다 대충 점을 찍어요. 양수. 마이너스 4. 그럼 대충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양수 요거 볼록성인데 이게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0에서 아래로 볼록이면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을 그려줘. 아래로 볼록 그려줬습니다. 이거 최고차 1이죠. 3차함수 이렇게 그려줘야 돼. 아래로 볼록이 여기잖아. 그러면 3차함수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식이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그래봐야 미주수 설마 4개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하나, 2개 정도 알려줘서 이게 2개 정도 이걸 가지고 이게 부호가 안 나와서 그럼 케이스 나누면 돼. 뭐 이게 부호가 A가 안 나와서 양수, 음수, 뭐 0, 이 3가지로 따져갖고 푸시면 그러니까 개형 자체를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게 좀 귀찮을 뿐이고 어쨌든 이 부호만 알아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4차 함수 하나만 더 연습하고 갈게. 3분이 남아갖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대학교 가면 근사식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근사식. 1차 근사식, 2차 근사식, 3차 근사식 뭐 이런 걸 배우거든. 4차 함수를 어떻게 너무 이상한 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ax 4제곱 근사식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아까 전에 여기를 F0으로 봤잖아. 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여기만 봐요. 여기만 보면은 여기 점 하나야, 점 하나. 점 하나. 자, 이렇게 보면은 4차 함수인데 이 점에서 시작해서 조금만 넓히면 이게 4차 함수가 이게 아주 작은 직선으로 보이거든. 그 직선이 이 직선이야, 이 직선.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차 함수로 보이는 데까지 봐. 조금 더 이렇게 넓히면 이게 4차 함수 있지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처럼 보이죠?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3차. 그럼 3차 함수로 보일 때까지 얘를 확장을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처럼 보이지? 그래서 음수예요, 이게. 음수. 대학교 가면은 배우는 근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의 위치에서 어쨌든 지금 얘는 0으로 정리한 0에 대한 인수로 정리한 식이라서 0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는 뭐 그냥 이런 식이 나올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그냥 함수값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의 값이에요. 1 집어넣으면 여기 다 0 되잖아. 요거는 f'1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될 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1을 조사하시면 돼요. 1에서 함수값, 기울기값, 아래로 블록값, 3차 함수 비슷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정리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고난이도 문제 푸는 게 좀 있어. 자, 그래서 정보 입장에서는 근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수 정보도 중요하다. 이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고생했습니다.